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책입니다. 심희정 지음 송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쁘게 말을 하니 기적처럼 좋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예쁜 말의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성한 숲을 이루며 계속 기적을 낳습니다. 좋은 일이 눈처럼 펑펑 내리는 덕에 감사함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예쁜 말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예쁜 말을 한다. 말의 힘은 밖으로 향하는 동시에 안으로도 작용한다. 결국 말의 표적은 항상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쓰는 단어와 내용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말은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말은 내 오감이 듣도록 내뱉고 나쁜 말은 변기통에 넣어 물을 내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폐기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겠다. 20여 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중 성공의 사다리 제일 끝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의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대화가 유쾌하니 늘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들이 늘 자신 있게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확신 속에 사람과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아주 작은 인연조차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 시대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서로 손잡고 상생하려는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 대체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우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사람인가, 잃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와 일은 물론 인생까지 놀라울 만큼 달라진다. 실력이 중요하지 말 따위가 무슨 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자기 브랜드가 되는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역시 중요한 실력이다. 나를 표현하는 것과 나의 능력이 별개가 아니라는 말이다. 한번 자문해 보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나는 말로 사람을 얻는 쪽인가? 말로 사람을 잃는 쪽인가? 늘 좋은 사람과 좋은 상황만 만나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런 운이 계속 따라주기에는 인생은 늘 예측 불허다.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원하지 않은 일도 해야 하며 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도 닥칠 것이다.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역으로 그것은 상대를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니 사소한 한마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 특히 나를 드러내는 말들에 신경을 써보자. 말의 힘은 생각보다 크고 우리 인생은 아직 길다. 휘둘리지 않고 당당해지려면 등가 교환이란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어떤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 교환을 뜻한다. 이때의 가치란 단순한 쓰임새, 즉 효용 가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소요된 노동시간, 즉 생산 과정상의 가치까지 포함한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간 땀과 노력, 시간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인 것이다. 무엇을 추구하든 우리 인생도 다를 바 없다. 원하는 것이 행복이든 성공이든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희생, 얻는 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타인을 생각하는 좋은 품성과 나의 품격을 올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을 내 것으로 갖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자기 훈련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한번 자문해보자.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친 말을 내뱉은들 실제로 내게 득이 된 적이 얼마나 되던가. 냉정히 말해 내가 던진 날카로운 화살들은 상대에게 가 닿지도 않을 뿐더러 되레 상대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게 할 빌미가 될 뿐이다. 사회생활에 첫 발을 떼면서부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 위치에서 아무리 강하게 제 주장을 펼친들 나보다 강자인 상대에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쩌면 거꾸로 그로 인해 예기치 않게 내가 공격당하는 위기 상황에 놓일지도 모른다. 결국 내가 쏜 화살에 내가 다치는 쓴웃음 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태도와 언변을 갈고 다듬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친 말 대신 예쁜 말로 원하는 바를 얻고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는 현명한 전략을 취해보자는 것이다. 예쁜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정의 내려보자.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억울함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예쁜 말과 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예쁜 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예쁜 말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예쁜 말은 자신의 무능이나 나약함을 숨기는 포장지가 아니다. 나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이로운 말을 전할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이 발휘된다. 흔히들 남을 생각해 배려하는 말을 하다 보면 내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이 나지 않을지 또 남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지 않을지 의심한다. 하지만 현명한 베품, 남과 나 자신을 동시에 배려하는 예쁜 말은 오히려 내게 더 큰 활력을 주고 구체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의 만족도 기대하며 전하는 배려의 말은 자부심과 행복감을 키워준다. 스스로의 가치를 함양시켜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그 배려의 말은 실제적인 도움으로 돌아온다. 호혜의 원칙에 따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배려나 친절을 받으면 반드시 이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쁜 말을 권할 때 나 100%의 법칙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관심을 남과 세상에 두지 않고 오직 나 스스로에게 100% 집중해 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골라보라는 것이다. 남에게로 향하던 화살을 거두고
관심의 대상을 오직 나 한 사람으로 국한시켜 보라는 것.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되면 말부터 예쁘게 하게 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건 나 자신인데 소중하고 귀한 나에게 내가 먼저 거칠고 험한 말을 들려줄 수는 없으니까. 나 자신을 학대하고 부정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거칠고 부정적이게 마련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에게도 좋은 말을 전할 수 있으며 남에게 좋은 말을 하려는 노력을 거듭할수록 그런 나 자신에게 애정이 샘솟고 자부심도 커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쁜 말, 힘을 가진 예쁜 말이 가져다 주는 선순환인 셈이다. 내가 내뱉는 말을 다시 보자. 스트레스 없이 살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만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는 좀 피해보자는 거다. 그리고 이미 닥친 스트레스에는 더 이상 매몰되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도록 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 습관이다. 나 역시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차단하고 산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힘이 들거나 짜증이 밀려오면 일단 숨부터 크게 고른다. 그리고 머릿속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려는 힘들다, 미치겠다, 스트레스 같은 말들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한다. 마치 데빗자루로 마당 쓸어내듯 싹싹 몰아내는 모습을 떠올린다. 대신 파이팅, 잘하고 있어, 고지가 보여, 다 왔어처럼 나 스스로 힘을 북돋을 수 있는 말들로 채운다. 일부러 입 밖으로 원하는 결과의 말을 던져보기도 한다. 완벽해, 100점, 멋져, 최고야. 입으로 피곤할 거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 몸은 곧장 그 말대로 변할 준비를 한다. 긴장을 느끼고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두통이 오는 시기다. 배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 배가 사르르 아프고 감기 몸살인 것 같다고 하는 순간 목소리가 가라앉는 것 같다. 내가 한 말을 통해 우리 뇌는 앞으로 있을 변화를 감지하고 그럼으로써 몸의 현실을 앞당겨 버리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닥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스트레스로 느껴진다면 그 일을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떨까?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 하며 말이다. 최소한 두통에 시달리거나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사 부정적인 말을 써버릇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반대로 좋은 말, 에너지가 넘치는 말은 스스로 기회를 찾아 움직이게 한다. 아, 스트레스 받아 라는 말을 할 때 거울을 보자.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말하지는 않을 거다. 그 말 자체로 노화가 촉진되고 내게 찾아온 행운의 신은 뒤로 멀찍이 달아난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 더 매력적인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 받아 매일 밤 술을 퍼붓거나 야식이 당겨 스트레스를 먹는 일도 줄어들 테니 자연스럽게 피부도 좋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어느 순간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표정부터 미소가 넘칠 테니까. 남에게도 하지 못할 말은 나에게도 하지 말자. 말에 대해 자각하게 된 후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 남에게 하지 못할 험한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내 그릇을 애써 작게 보이려 하던 습관도 거두어 들였다. 대신 의도적으로 나 자신에게 예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 간지럽더라도
퍼펙트 하고 소리내 말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도 못했다 라고 자책하기보다 괜찮아, 잘했어, 굿잡,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응원했다. 신기한 것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 내 눈에 내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나 오늘 이거 잘 어울리지? 오늘따라 나 좋아 보이지 않니? 라는 농담 섞인 물음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었고 상대가 예의상으로라도 괜찮아요, 멋져요 라고 말해주면 기분 좋게 믿어버렸다. 내가 나를 멋있게 보면 남도 나를 멋있게 보는 법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도 같은 방향으로 형성된다. 생각해 보자. 나조차 나를 곱게 보지 않는데 누가 나를 곱게 볼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일단 나부터 나를 칭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스스로를 폄하하는 버릇은 개나 줘 버리자.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그 중요한 사람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지 못해 안달인가. 속는 셈 치고 지금부터 거울에 비친 내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 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야 라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적을 부르는 예쁜 말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들려주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예쁜 말을 통해 멋진 삶, 예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